유럽 사상 최대 프로젝트, 10억 유로 이상 예산, 세계 최고 연구진 수십 명. 하지만 우리는 생산 공장을 세우지 못했죠. 그런데 한국 포항에서 한 통의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CVD 그래핀 필름 연속 생산 공장 준공. 말도 안 돼. 온도 오차 1도만 틀어져도 무너지는 기술인데.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04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당시 저는 유럽 최대 재료공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이 두 물리학자가 연필, 심으로 쓰이는 흑연에서 원자 한층 두께의 물질을 떼어냈다는 겁니다. 그래핀이라는 이름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반복해서 떼어내는 방식이라니. 너무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 물질의 특성은 경이로웠습니다. 구리보다 100배 강한 전기 전도성을 가졌어요. 강철보다 200배 강한 강도였죠. 투명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를 능가했어요. 2010년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죠. 그래핀은 곧 모든 산업을 바꿀 거라고들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움직였어요. 10억 유로 규모의 그래핀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에 합류했죠. 최고의 연구진이 모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석학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쏟아냈어요. 매년 수천 편의 연구가 나왔습니다. 학회는 그래핀 발표로 가득했죠. 파일럿 생산 시설도 여럿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산업용 연속 양산이 안 됐습니다. 실험실에서 몇 센티미터 크기 샘플 만드는 건 가능했죠. 그런데 공장 규모로 키우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CVD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대면적 그래핀을 만들려 했습니다. 온도를 1000도 이상 올려야 했죠. 구리 기판 위에 메탄가스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는 균일도였습니다. 온도가 섭씨 1도만 틀어져도 품질이 달라졌어요. 가스 농도가 조금만 변해도 결함이 생겼죠. 롤투롤 연속 공정은 꿈도 못 꿨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죠. 우리는 여전히 실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논문 편수는 늘었지만 제품은 없었어요. 특허는 쌓였지만 공장은 서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로드맵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 연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핀은 여전히 미래의 기술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202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서 업계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죠. 신소재 산업 동향을 정리한 분기별 리포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포항 CVD 그래핀 필름 연속 생산 공장 준공. 저는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포항이라는 도시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핀 양산 공장이라니. CVD 연속 생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대면적 그래핀을 롤투롤로 뽑아낸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또 하나의 과장 보도겠거니 싶었어요.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발표를 봤습니까? 중국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유럽 각국에서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화려한 기자회견, 희망적인 전망, 그리고 조용한 실패였죠. CVD 대면적 연속 생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작은 샘플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롤 단위로 뽑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온도 제어부터 난제였죠.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기판 전체를 균일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1도 차이만 나도 그래핀 품질이 달라졌어요. 가스 농도 조절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메탄가스와 수소가스의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결함이 생겼죠.
진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균일도였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몇 센티미터 크기를 만들죠. 하지만 산업용은 미터 단위가 필요해요. 면적이 커질수록 균일도는 무너졌습니다. 수율도 문제였어요. 10번 만들면 한두 번 성공하는 수준이라면 공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재현 가능해야 하죠.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파일럿 시설이겠지. 곧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며칠 뒤 다른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이번엔 일본 산업 분석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도 포항이 언급돼 있었죠. 일주일 뒤에는 미국 업계 뉴스레터에서도 봤습니다. 석 달 뒤에는 독일 연구소 세미나 자료에도 나왔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20년간 못한 걸 한국팀이 해냈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저는 결국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2023년 가을 인천공항에 내렸죠.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포항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죠.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포항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도시였죠. 철강 도시라고 했는데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블루벨리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이 근처에 그래핀 공장이 있다던데요. 아, 그 신소재 만드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기사의 대답에 저는 긴장했어요. 정말 있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산업단지 입구에서 방문 절차를 밟았어요. 미리 연락해둔 담당자가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클린룸 입구에서 방진복을 입었어요. 에어 샤워를 지나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춰섰죠. 눈앞에 거대한 롤투롤 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길이가 수십 미터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챔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김민준 팀장이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어나인더입니다. 구리 포일이 풀려나오죠. 여기서 전처리를 거쳐요. 구리 필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롤에서 풀려나온 필름이 각 챔버를 통과했습니다. 이 챔버가 CVD 증착 구간입니다. 온도가 1000도를 넘어요. 여기서 그래핀이 성장하죠. 저는 온도 제어 패널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편차가 0.5도 안쪽이었죠. 온도 제어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 설계한 히팅 시스템입니다. 센서를 100개 넘게 달았어요. 피드백 루프가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챔버로 이동했어요. 냉각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식히죠. 급냉하면 결함이 생기니까요. 냉각 속도도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그 다음은 전사 공정이었어요. 구리 기판 위에 그래핀을 폴리머 필름으로 옮기는 구간이었죠. 구리는 애칭해서 재활용합니다. 그래핀만 폴리머에 남죠. 마지막 리와인더에서 완성된 그래핀 필름이 롤에 감겼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한 롤을 가리켰어요. 저 한 롤이 100m입니다. 폭은 300mm고요. 저는 검사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모니터를 켰죠. 균일도 테스트 결과가 떴어요. 시트 저항값이 화면 가득 나열됐습니다. 편차가 놀라울 정도로 작았어요. 투과율 데이터도 일정했죠. 재현성은 어떻습니까? 지난 석 달간 수율이 90% 넘습니다. 같은 품질로 반복 생산되고 있어요. 저는 생산 일지를 넘겨봤습니다. 매일매일 기록이 빼곡했죠. 수율 그래프는 안정적인 곡선을 그렸어요. 연간 생산량은요? 현재 라인으로 30만 제곱미터 가능합니다. 내년엔 증설 계획도 있고요. 저는 다시 롤투롤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구리 필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챔버마다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었죠. 이건 실험실 샘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장이었어요. 진짜 공장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김민준 팀장과 마주 앉았죠.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는 20년을 못했는데요. 김민준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실패했어요. 2014년에 시작했는데 몇 년간은 엉망이었죠. 그럼 뭐가 달랐습니까? 목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민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연구소들 보면 논문이 목표잖아요. 정부 프로젝트니까 실적을 내야 하고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도 그랬으니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공장을 목표로 했어요. 논문은 안 써도 됐습니다. 대신 매일 돌아가는 라인을 만들어야 했죠. 저는 물었어요. 그게 가능했습니까? 연구비는 어떻게 받고요? 처음 몇 년은 힘들었죠. 투자 유치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대표님이 버텼어요. 공정 안정화에만 집중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초기 시제품 라인 사진이었습니다. 2015년 모습이에요. 이때는 수율이 2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90%까지 올렸습니까? 10년 동안 같은 것만 반복했죠. 온도 하나, 가스 농도 하나, 압력 하나. 하나씩 최적화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유럽 프로젝트는 어땠나요? 3년마다 새로운 테마가 나왔습니다. 그래핀 트랜지스터, 그래핀 배터리, 그래핀 센서. 매번 다른 걸 시도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구비를 받으려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똑같은 걸 10년씩 하면 예산이 안 나왔죠. 중국은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 했어요. 정부 계획에 맞춰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깊이보다는 속도였죠. 장비는 어디서 샀습니까? 직접 만들었어요. 네. 김민준 팀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외국 장비 쓰려고 했죠. 근데 우리 공정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설계했어요. CVD 챔버도요? 네, 히팅 시스템, 가스 인젝터, 냉각 장치. 다 자체 설계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늘 기존 장비를 썼습니다. 독일제나 일본제 장비를 사다가 파라미터만 바꿨죠. 수율 개선은 어떻게 했나요? 데이터예요. 센서를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온도, 압력, 가스 유량 다 실시간으로 기록했죠. 김민준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생산 데이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게 2018년 데이터고요. 이게 2020년, 이게 작년 거예요. 보시면 편차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초기엔 들쭉날쭉하던 데이터가 시간이 갈수록 안정됐어요. 실패 데이터도 다 쌓았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걸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우리는 성공 데이터만 논문에 실었습니다. 실패는 버려졌어요. 노하우가 쌓일 리 없었죠. 롤투롤 연속 생산이 핵심이었나요? 맞아요. 배치 방식으로는 절대 산업화 못해요. 연속으로 뽑아야 단가가 떨어지니까요. 김민준 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논문 안 썼어요. 학회도 거의 안 갔고요. 그냥 공장 돌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논문이 아니라 공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와 산업은 달랐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됐죠. 그들은 매일 돌아가는 라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가 20년의 격차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벽면에 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CES 혁신상이네요. 네, 작년에 받았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CES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죠.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이 주관하는 행사예요. 거기서 그래핀 필름을 출품했습니까? 투명 발열 필름으로 출품했죠. 심사위원들이 놀라더라고요. 실제로 양산되는 제품이냐고 물어봤어요. 김민준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ES 부스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게 그때 전시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렸어요. 사진 속에는 투명한 필름에 전기를 흘려 열이 나는 시연이 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손을 대보고 있었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안 믿더라고요. 그래핀이 정말 들어간 거냐고. 실험실 샘플 아니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공장에서 만든다고 했죠. 연간 30만 제곱미터 생산한다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이메일 리스트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CES 끝나고 한 달 동안 받은 문의예요. 100건이 넘어요. 저는 이메일 발신자들을 봤습니다. 독일 연구소, 일본 대기업, 미국 스타트업. 전 세계에서 날아온 메일이었죠. 다들 샘플을 달라고 했어요. 테스트해보고 싶다고요. 샘플을 보냈습니까? 물론이죠. 지금까지 30여 곳에 보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지도에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여기 일본 도쿄대, 여기 MIT, 스탠퍼드. 다 저희 샘플 테스트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이 한국산 그래핀을 쓰고 있다는 얘기였죠.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좋아요. 균일도가 우수하다고, 재현성이 높다고. 특히 대면적인데도 품질이 일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해외 기술 데모 발표 자료였습니다. 지난해 독일 민헨에서 발표했어요. 유럽 최대 신소재 컨퍼런스였죠. 반응이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습니다. 발표 끝나고 질문이 30분 넘게 이어졌어요. 다들 믿기 힘들어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 학회에 갔었어요. 하지만 그 세션은 건너뛰었죠. 한국 기업 발표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발표했어요. 도쿄 빅사이트에서요. 거기선 실물 시연을 했죠. 어떤 시연이었습니까? 투명 발열 필름 실시간 작동이요. 영하 10도 냉동고에 필름을 넣고 전원을 켰어요. 10초 만에 영상 2도까지 올라갔죠. 김민준 팀장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냉동고 안에서 필름이 빠르게 가열되는 장면이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죠. 관객들이 박수 쳤어요. 그리고 명함을 수십 장 받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우리가 20년간 연구하던 기술이었습니다. 논문으로만 보던 그 기술이 제품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중국에서도 관심 많아요. 선전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연락 와요. 중국도 그래핀 연구 많이 하지 않나요? 하긴 하는데 양산은 못하죠. 논문은 많은데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김민준 팀장이 최근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지난달에 유럽 자동차 부품사랑 공급 계약 맺었어요. 내년부터 납품 시작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던 기술이 이미 제품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로 팔리고 있었죠. 우리는 여전히 실험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시장을 열고 있었어요. 20년의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응용기술연구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는 여러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민준 팀장이 첫 번째 샘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용 히팅 스테이지예요. 원형의 금속 플레이트였죠. 표면에 투명한 필름이 코팅돼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할 때 EUV 공정이 있잖아요. 극자외선 노광 공정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EUV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이죠. 거기서 웨이퍼를 정밀하게 가열해야 해요. 온도 편차가 0.1도 이내여야 하고요. 김민준 팀장이 열화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샘플에 전원을 넣었죠. 기존엔 세라믹 히터를 썼어요. 근데 승온 속도가 느리고 온도 편차도 컸습니다. 화면에 온도 분포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전체가 거의 균일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핀 히터는 승온 속도가 빠르고 균일해요. 3초 만에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테스트했습니까?
네, 국내 대기업 2곳이랑 진행 중이에요. 결과가 좋아서 양산 적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다음 샘플을 꺼냈어요. 작은 유리판이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차용이에요. 라이다 센서 윈도우죠. 라이다요? 자율주행차에 달리는 레이저 센서 있잖아요. 거기 윈도우에 눈이나 성애가 끼면 안 되거든요. 김민준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핀 발열 필름을 윈도우에 붙이면 눈이 안 쌓여요. 투명하니까 레이저도 그대로 통과하고요. 샘플을 냉동고에서 꺼냈습니다. 표면에 서리가 얼어 있었죠. 전원을 켜자 서리가 순식간에 녹았어요.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 관심 많아요. 시범 차량에 달아서 테스트 중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논문에서 라이다 응용 가능성을 언급만 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만 썼죠. 그런데 여기선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데이터 시트가 나타났습니다. 건물용 난방 필름도 개발했어요. 기존 전기 난방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높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핀이 원적 외선을 많이 방출해요. 복사 난방 방식이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을 따뜻하게 하죠.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기존 히터와 그래핀 히터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였어요. 차이가 명확했죠. 호텔 욕실 거울 김서림 방지용으로도 쓰고 있어요. 일본 호텔 체인에 납품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욕실 거울 뒷면에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샤워하면 거울에 김이 서리잖아요. 이거 켜놓으면 안 서려요. 전력도 10W밖에 안 먹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샘플들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건물, 가전제품.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의료용도 있어요. 김민준 팀장이 작은 패드를 꺼냈습니다. 재활치료용 온열 패드예요. 유연해서 관절에 감을 수 있고요. 온도 조절이 정밀해서 화상 위험도 없습니다. 이것도 판매 중입니까? 병원 몇 곳에서 시범 사용 중이에요. 환자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핀은 미래 기술이 아니었어요. 현재 산업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년간 가능성을 논했죠. 언젠가 쓰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쓰이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연구에서 산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개념에서 수익으로 바뀐 거죠. 김민준 팀장이 물었어요. 박사님 놀라셨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응용이 여기다 있네요. 저희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씩 해보니 되더라고요. 저는 샘플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시장에 나가는 상품이었습니다. 20년의 격차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증명했죠. 그들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김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 관계자분들이 오세요. 같이 자리하시겠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한국 정부가 이 기술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 포항시 경제정책과 과장,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팀장이었습니다. 산업부 사무관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에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그래핀 양산 기술이 포함됐죠. 김민준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 보조금이 나갑니다. 설비 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되고요. 특허 출원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포항시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에서도 부지 확장 지원하겠습니다. 블루벨리 단지 내에 그래핀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클러스터요? 네,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소재 가공업체, 응용 제품 개발사, 장비 제조사. 한 곳에 모으려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팀장이 말했습니다. 기술평가 끝났어요. 최고 등급 나왔습니다. 대출 보증 한도를 대폭 늘려드릴 수 있어요. 증설 자금 조달이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은행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 사무관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편입됩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분야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5년 장기 지원이라니. 유럽은 3년 단위로 재평가받아야 했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핀 양산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판단했어요. 포항시 과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구역 전체를 첨단 소재 특구로 지정할 겁니다. 지도에 표시된 구역은 상당히 넓었어요. 기존 공장 주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철강 산업이 사양길이잖아요. 포항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핀이 그 답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제철소 굴뚝이 보였죠. 그 옆에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내년에 기업 10곳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핀 응용 제품 만드는 곳들이요. 산업부 사무관이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매칭 펀드를 조성해요. 민간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하고요. 김민준 팀장이 질문했어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요. 포항공대랑 협력 중입니다. 그래핀 전문 과정 개설하기로 했어요. 석박사 과정 학생들 장학금도 나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까지 연계되는 거였어요. 포항시 과장이 브로셔를 건넸습니다. 포항 첨단 소재 밸리 마스터 플랜입니다. 한번 보세요. 브로셔를 펼쳤죠. 철강 도시 포항이 첨단 소재 허브로 바뀌는 청사진이었습니다. 10년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단계별 기업 유치 목표, 고용 창출 계획, 수출액 목표.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문의 들어온 기업이 20곳 넘어요. 국내외 할 것 없이요. 기술보증기금 팀장이 말했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한 기업만으로는 안 돼요. 관련 산업이 다 모여야 시너지가 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3년, 5년 단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성과 내면 연장되고 못 내면 끝났죠. 그들은 산업 전략이었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봤어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꾸는 계획이었죠.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이 한 팀이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눠서 지원했어요. 연구비만 주고 끝이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항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김민준 팀장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내년이면 다 그래핀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요. 빠르네요. 정부가 드라이브 걸었어요. 포항을 신소재 메카로 만들겠다고요. 저는 제철소를 다시 봤습니다. 한때 포항의 전부였던 철강 산업. 이제 그 옆에 새로운 산업이 자라고 있었어요. 철강 도시가 첨단 소재 도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래핀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흘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롤트롤 라인, 균일도 데이터, 응용 제품들, 정부의 전략.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타이핑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한국이 해냈다고 써야 할까요? 우리가 실패한 걸 그들이 성공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공장 준공은 시작일 뿐이다. 맞습니다. 포항에 공장이 섰어요. 양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도 움직일 겁니다. 미국 기업들도 뛰어들 거예요. 수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90%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10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단가 경쟁도 시작될 겁니다. 경쟁사가 더 싼 제품을 내놓으면 어쩔 건가요? 원가 절감 압박이 올 거예요. 시장 장악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샘플 공급하는 것과 대량 수주받는 건 다르죠. 고객사들이 정말 채택할까요?
기술은 계속 진화해야 해요. 지금 제품에 안주하면 곧 뒤처집니다. 더 얇고 더 강하고 더 저렴한 그래핀을 만들어야 하죠.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팀은 출발선에 섰어요. 우리는 아직 출발도 못했고요. 그들은 이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했어요. 공장을 돌리고 있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험실에 있어요. 파일럿 시설을 운영하죠. 논문을 씁니다. 학회에서 발표해요. 누가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가능성을 연구했다. 그들은 10년 동안 현실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논문으로, 특허로, 발표로. 그래핀이 대단한 소재라는 걸 세상에 알렸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제품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가능성과 현실의 차이. 그게 20년의 격차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유럽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논문만 쓸 게 아니라 공장을 세워야 해요. 연구 실적만 쫓을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안 하면 영원히 뒤처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포항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공장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그래핀은 노벨상으로 시작됐습니다. 2004년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의 발견.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이었죠. 하지만 산업혁신은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실험실이 아니에요. 논문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제품으로 나올 때 혁신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공장이 지금 포항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롤투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리 필름이 흘러가고 그래핀이 성장하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요. 20년 실패의 기억. 그리고 사흘간의 충격. 저는 알았습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창밖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고. 20년과 10년. 우리는 가능성을 증명했고 그들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목표였어요. 논문이냐 공장이냐. 그래핀은 노벨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어났죠. 포항의 그 라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